안녕하세요. 연금 강의, 연금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핵심 연금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개인연금저축과 구연금저축, 신연금저축 계좌 이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되는 상품도 있고 아예 이전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구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상품, 당장 이전하는 게 유리한 상품, 계속 유지하다 연금 개시 직전에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연금으로 찾아야 할지 일시금으로 찾아야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연금으로 찾고 어떤 경우엔 일시금으로 찾는 게 유리한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 간 이전 중 많은 사례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건데 연금 계좌 간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까지 가입했고 의무 가입 10년, 의무 수령 5년이었습니다. 연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비과세 상품입니다. 2번 구연금저축은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했고 가입기간 10년, 의무수령기간 5년입니다. 소득공제 해주다가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해줬습니다. 3번 연금저축은 2013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이때부터 납부기간은 5년, 연금 의무수령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개인연금은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은 되는데 구개인연금 펀드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할 수 없고 55세가 되어도 IRP 계좌라도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가능한 경우라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TF 같은 금융상품은 매수할 수 없고 펀드만 매수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많아도 펀드 하나에 몰빵해야 합니다. 물론 펀드 변경은 가능하지만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사로 다 이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전이 안 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1번 구개인연금은 구개인연금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2번 구연금저축은 신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신연금저축은 2번 구연금저축으로 이전은 안 됩니다. 세법상 그냥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A와 같이 회사에서 절반, 내가 절반 내는 회사 단체 연금이나 B 같은 노후 안심보험 상품이 자기들끼리만 이전이 가능한 구개인연금입니다. 구개인연금은 어떤 걸 체크해야 하나요? 다른 연금보험도 확인해야 하지만 특히 구개인연금은 최저 보증이율을 꼭 체크하십시오. 4% 고정이자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하지 말고 일단 유지를 해야겠죠. 최저 보증이율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보증이율이 낮고 그동안 수익도 나지 않았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전해야겠죠. 이전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지만 놔둬 봐야 메리트도 없습니다. 이전하거나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빨리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하지 말고 연금 수령하는 게 좋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보증이율이 4%라고 해도 연금 개시 후에는 대부분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직전에 이전해서 펀드에 굴리면서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이전에도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습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상품의 의무 수령 기간인 5년간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연금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찾으면 16.5% 기타 소득세 내나요? 아닙니다. 15.4%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것도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찾으면 몽땅 찾아도 이자 소득세도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즉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다 찾아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굳이 5년간 나눠서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5년간 연금으로 받든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찾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하지 않고 구개인연금에서 연금을 개시할지 그냥 한꺼번에 찾을지는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쏠쏠한지 형편없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죠. 연금 개시 후에는 대부분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즉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별로라면 굳이 연금 탈 때 떼가는 연금관리 수수료 떼이면서 연금으로 나눠서 탈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차이도 없다면 이전에서 그냥 한꺼번에 찾아서 예금에라도 굴리는 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이전해서 증권사에서 찾으면 연금관리 수수료도 절감되겠죠. 나는 펀드는 싫은데 그럼 연금 개시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5년간 짧게 다 받아버려야죠. 아니면 퇴직 후 바로 일시금으로 찾아서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굴리거나 대출 상환할 게 있으면 상환해버리면 좋겠죠. 다음은 구연금저축계좌입니다. 이런 보험들이 해당하는데 대부분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거라 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구연금저축계좌는 이전이 쉽습니다. 앱에서 계좌 개설도 되고 앱에서 간단하게 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펀드뿐만 아니라 500개 가까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든 끝났든 연금 개시를 했든 관계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금 떼지 않습니다. 이전받을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끼리는 아무 때나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IRP 간 상호이체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구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최저 보증 이율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다 낮지만 가끔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중 4%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면 이전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복리로 굴려야죠. 다만 최저 보증이율이 높더라도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대부분 적용해주는 이자가 매우 낮으니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금 수령했을 경우와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중일 때는 물론 납부가 끝나도 대부분 적지만 사업비를 떼갑니다. 하지만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가 아주 미미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저축은행 월복리 상품에만 운용해도 연금저축보험에 붙여주는 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연금 개시 이후에도 연금 연액의 0.5% 정도로 수수료를 떼갑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연금 받을 때 이런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령 4% 이상 고정이자를 주는 괜찮은 구연금저축보험이라도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예금이라도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전할지 말지는 최저 보증 이율이 몇 %인지, 연금 개시 후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 연금 개시 후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을지 이전해서 받을지, 설령 최저 보증 이율이 높아서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와 떼가는 수수료를 알면 그냥 받아야 할지 이전해서 받는 게 좋을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나 연금 개시 후 붙여주는 이자, 떼가는 수수료 같은 건 전화로 묻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서면으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얼렁뚱땅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축이나 세제 적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비과세 보험 상품이고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을 건지 연금으로 나눠서 찾을 건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매년 400만 원 평생연금에 정년 축하금 300만 원, 7순에 600만 원, 8순에 900만 원, 별표 표시한 기쁨들 행복수의 연금보험 많이들 가지고 있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연금도 있지만 쓰레기 보험도 많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10년 넘으면 한꺼번에 찾든 연금으로 찾든 비과세입니다. 가끔 기어이 만기를 채우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만기 채웠다고 달라지는 건 1도 없습니다. 가입한 지 10년만 넘으면 만기 전에 일시금으로 찾아도 수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도 연금 개시 이후 이자를 얼마나 붙여주는지, 연금 탈때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를 확인해서 나눠서 찾을 건지 한꺼번에 찾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금 개시 후 예금 이자를 붙여주거나 공시율 이하로 붙여준다면 저라면 한꺼번에 찾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적립금 쌓이는 건 엄청 신경 쓰며 따져보는데 받는 연금 액수가 적정한지는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굴러갈 큰 돈인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굴려서 나에게 얼마나 줄까? 연금 개시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이전할지 일시금으로 탈지 판단이 듭니다. 2013년 3월 전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좋다는 건 뭔 말입니까? 2013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구연금저축은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었잖아요. 지금은 10년이고 퇴직금 2억을 5년에 찾는 거랑 10년에 찾는 거랑 5년간 찾으면 한꺼번에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구연금저축 계좌를 오늘 만든 빈 계좌로 이전하면 오래된 구연금저축의 가입일을 끌고 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기에 한꺼번에 많이 인출할 때 세금에서 유리하겠죠. 이전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을 구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퇴직급여 종류가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놈들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그냥 구연금저축 계좌에 꽂으면 퇴직금 전액이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라는 놈은 아주 복잡합니다. 요건 다시 설명해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난번 영상을 설명란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까지 가입했던 구개인연금저축은 IRP 계좌나 신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은 안 된다. 이전 받을 증권사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고 이전 신청해야 한다. 근데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은 세제 적격 상품임에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는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금 내지 않는다. 상품이 시원찮아서 퇴직하지 않았는데 찾고 싶다면 55세 이후 5년으로 짧게 수령하고 퇴직했다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없으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굴려라. 적립 중이든 만기가 되었든 연금을 개시했든 세제 적격 상품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할지 말지 결정할 때 최저 보증이율이 중요하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으면 일단 유지하되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는 대부분 시원찮으니까 가급적 연금 개시 직전에는 증권사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를 해라. 이전 자체가 안 되는 비과세 연금 상품은 연금을 개시할지 일시금으로 찾을지 고민해라. 의사결정 기준은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다. 연금 개시 이후 붙여주는 이자도 별로고 가입한 지 10년도 넘었다면 굳이 연금 형식으로 받을 필요 없다. 만기가 안 되었어도 가입한 지 10년 되었으면 한꺼번에 찾아도 비과세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쉽네요.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로 늘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또 증액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나중에 인출을 고려해서 도대체 연금 계좌를 몇 개를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